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압록 강변 혹은 어둠이 내려앉은 동해의 거친 파도를 넘어 자유를 찾아 나선 이들의 이야기는 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탈북민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단지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삶과 자유를 향한 인간 본연의 강렬한 열망을 대변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탈북이라는 현상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탈북 동향은 어떤 모습이며 이들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탈북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 곁에 존재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정치적 이유나 생존의 위협 때문에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정보의 파고가 북한 내부까지 스며들면서 탈북의 양상 또한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러한 변화의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나타난 탈북의 새로운 동향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탈북과 현재의 탈북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자유의 땅을 찾아오며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탈북이라는 현상을 다각도로 조명해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통계 숫자에 갇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소망과 용기, 그리고 고난과 희망이 뒤섞인 생생한 삶의 기록입니다.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는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과 인간의 자유, 의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해지면서 탈북은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동안 탈북민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63명, 2022년에는 67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에 다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2023년 중국 내 이동 제한이 점차 완화되면서 탈북민 수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입국한 탈북민 수는 196명으로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북한 당국의 통제가 완화되었다기보다는 통제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열망이 더욱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증가 추세가 계속될지 혹은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탈북이라는 현상이 결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탈북 경로 또한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해상을 통한 탈북이 많았습니다. 어선을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헤엄쳐서 국경을 넘는 용감한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해상 탈북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해상 경계가 강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겹치면서 해로가 거의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다시 해상을 통한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통제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거나 혹은 탈북을 시도하는 이들이 더욱 절박한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한강 하구의 남북 중립 수역을 걸어서 귀순하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탈북 경로가 얼마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육로를 통한 탈북 역시 여전히 존재하지만 국경 경비의 강화로 인해 그 난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며 자유를 향한 위험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계층 역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출신의 주민들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국경과 가까워 상대적으로 탈북이 용이했고 중국 내 연고를 통해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평양 출신 탈북민의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양은 북한의 수도이자 비교적 생활 수준이 높고 당국의 통제가 엄격한 지역입니다. 이런 평양 출신들의 탈북 증가는 북한 사회 내부의 불안정성과 엘리트, 계층의 동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외교관,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탈북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북한 사회에서 나름의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탈북을 선택한다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엘리트층 탈북은 김정일 시대의 2.5배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사회의 핵심을 이루는 엘리트 계층조차도 체제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체제의 모순을 더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계층의 다양화는 탈북이 더 이상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탈북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북한의 고질적인 경제난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을 외치며 경제 발전을 꾀했지만 국제사회의 제재와 내부적인 비효율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을 위협하며 결국 탈북을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둘째는 외부 정보의 유입 증가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 같은 외부 문화 콘텐츠들이 은밀하게 북한 내부로 퍼져나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외국 문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하면서 한국 내 사정을 자세히 접하게 되고 이는 북한 체제가 선전하는 내용과 현실 간의 괴리를 깨닫게 하며 탈북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웁니다. 바깥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자유로운지 알게 되면서 현재의 삶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변화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 통제와 단속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탈북 방식은 더욱 다양해지고 탈북 계층 또한 넓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속이 심해지면 기존의 경로가 막히면서 새로운, 더 위험한 경로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억압이 심해질수록 자유를 향한 갈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들이 어우러져 탈북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탈북민은 전원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대한민국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제4차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기본 계획을 발표하며 탈북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탈북민에 대한 법정 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탈북민 정착 기본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부는 탈북민들의 자유를 향한 용기를 기리고 남북 통합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민들이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남북 통합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한국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북한 내부의 동요를 유발하고 탈북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하고 북한 체제의 모순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는 북한 외교관의 탈북 소식이나 북한 장병들의 사망,
사고 소식 등이 포함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바깥 세상의 희망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이 직접적인 탈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외부 정보를 접하게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탈북을 결심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탈북이라는 현상이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 남북 관계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탈북은 단지 북한 주민 한 명이 국경을 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 체제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자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현상입니다. 최근 탈북 동향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탈북민 수의 증가, 경로의 다양화, 그리고 엘리트 계층의 탈북 증가는 북한 사회 내부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경제난, 외부 정보 유입, 그리고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탈북을 부추기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남북 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같은 노력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탈북은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와 희망을 향한 인간 본연의 열망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탈북이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과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용기 있는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